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검찰 중간간부급과 일선 검사들 한 76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가장 핵심 수사를 맡고 있는 것이죠. 1, 2, 3, 4차장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검찰 내에서는 지난 1.8 검찰 대학살 인사로 불리는 그 인사 결과 중요 보직을 꿰찬 일부 지검장들이 청와대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문제를 놓고 일선 검사들과 충돌을 빚은 끝에 결국 윤석열 총장의 지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예 변호사님과 함께 정권비리 수사 처리를 놓고 검사들 간 충돌 사건의 전말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 이번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어요. 지난 1.8 네, 예. 언론에서는 흔히 이제 검찰 대학살 인사라고 합니다만은 1.8 그 인사는 주로 검사장급 네, 수뇌부들 인사였다면 이번에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네, 그리고 일선 검사들까지 네. 가지고 상당히 대규모로 이렇게 인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300명 정도로 한다더니 아주 하는 김에 몽땅 이렇게 바꿔치운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제일 이제 주요 수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부지검, 남부지검인데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이 있는데 그 4차장 검사들을 다 일선 지청장들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특히 하명수사 사건을 맡고 있는 신봉수 2차장 또 조국 수사를 맡은 송경호 3차장 이런 분들이 평택 또 여주지청장으로 내려갔고요. 그동안 조국 수사를 담당을 쭉 해왔던 고형권 반부패 수사부장 언론에 많이 이름이 올라오는데 이분도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지난번 그 상갓집 항의 사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항명 사건이라고 그 했던 양석조 대검 수석 연구관 차장검사죠. 그분은 이제 대전 고검검사로 속된 말로 우리말로 물을 먹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사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번에 1월 8일 아까 말씀하신 대학살 이은 또 소학살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거는 지금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 볼 때는 정상적인 인사를 할지 몰라도 중립적인 분들 그리고 법조를 좀 아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인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검찰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중앙지검 1 내지 4차장, 그다음 부장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연대장이나 아니면 아주 사단장 이런 급인데 사단장급은 저번에 했으니까 사실 전투는 사단장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투는 연대장, 대대장 이런 그런 분들이 하는 지휘를 하죠.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그런데 이분들을 갖다가 갈았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분들이 계속 하던 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은 명약 관화하다.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왜 했을까? 그리고 사실 법무장관이 취임한 게 지금 이달 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무 파악하는데 한두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인사를 했고 그 다음 그런 업무 파악이 법무부가 안 됐다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금 계속 패싱 당한 상태 완전 아닙니까? 패싱이죠. 직제개편 때도 패싱 당하고 인사 때도 패싱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사의 그 어떤 동기, 숨은 의도는 명약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 이게 검사 바꾼다고 그 수사가 그 청와대에서 어느 대변인이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검사 바꾼다고 수사가 달라진 거 아니다. 검사 다 똑같은데 그걸 진짜 몰라서 검찰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정도 수사, 청와대 향한 수사 예. 이 정도면요 수사 단계에서 평검사 밑에 평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에 예. 부장검사 방에서 회의하고 그렇죠. 오늘 누구 부를 것이냐. 예, 부부장 검사하고 그 실무 검사들끼리 늘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누구를 소환할 것이냐 하고 그다음 부장 검사는 그걸 가지고 차장 검사실에 또 회의를 합니다. 예. 하고 차장 검사는 이제 검사장한테 보고하고 검사장은 그 총장한테 예. 또 보고를 하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그 분들이 실제 피의자 앞에 놔두고 문답은 안 하더라도 사건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야지 회의를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회의 못 하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 중대장, 연대장, 대대장을 싹 바꿔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밑에 검사가 들고 가잖아요. 아니, 내 기록 검토 좀 해야 된다. 나도 알아야지 너하고 회의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뭐 이거 시간이 그래서 상당히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뭐 2, 3월 내에는 안 될 경우도 많을 것이다. 특히나 지금 청와대에 향한 수사는 피의자들이 전부 다 출석 거부하고 예.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일정을 이유로 계속 다 예. 출석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이 검찰까지 지금 이 중간 간부까지 전부 다 새로 온다면은 이건 뭐 어떻게 수사해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가 사실상 중단이죠, 중단되는 이제.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총선 이후에 마무리를 예, 짓자.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권력 내부에서는 다 입이 맞춰진 상태라고 봐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누가 그랬죠? 임종석 실장과 진중권 씨가 예. 이제 전 바뀌니까 이제 나올만 하니까 이제 도망갔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수사팀 해체되니까 그 나왔다는 이제 거. 덧붙여서 추미애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좋은 의사는 딱 환부를 한 번만 팍 찔러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 열 군데 막 찔러가지고 그게 마구잡이 수사를 예. 한다는 식으로 검찰을 비판했는데 그러면서 남부에 그 증권 범죄 수사 해체하겠다. 예. 그다음 다른 것도 전부 다 축소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 검사들은 아무데나 찔러봐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 증권 범죄 수사 전문가는 있죠. 옛날에 제가 그 국세청 조사국장 이야기 들었는데 조사만 담당했던 세무서 공무원은 업체 탁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서류가 산더미인 만큼 쌓여 있어도 딱 그 요체만 뽑아낸대요. 아, 그럼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사의 전문가는 딱 이 뭐 압수수색 가도 딱 요체만 뽑아내거든요. 그럼 명의가 딱 그 부분 한 번만 찌르는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 말대로 막 찌르지 마라 해놓고 막 찌를 사람들을 전부 다 배치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다 그럼 배치해놓고. 다 막 찔러요 막.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 오래 출입하는 뭐 경찰 기자들, 네. 경찰서 그 형사계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예. 공기만 보고도 냄새만 맡고 딱 다니죠. 압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큰 사건이 딱 알잖아요. 벌써 감이라는 게 있죠. 뭐 그게 휴지통 뒤진다면서요. 그렇게 예. 말하자면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중요하죠.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설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또 연휴가 4일이나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불만 표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명 수사 사건을 맡고 있는 이 중앙지검의 공공수사 2부 김태현 부장검사 그리고 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부장은 네. 그대로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 1월 8일 검사장 인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 평론가나 국민들이 이게 결국 청와대에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인사 아니냐 이 말을 좀 비켜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번에 이걸 싹 진짜 다 한 번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해버리면 역시 그러네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뭐 우리 양두구역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법무장관의 그 인사권 맞아요. 예. 그 법무장관이 이 썩은 검사 도려내고 일 잘하는 검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 당연히 인사권이죠. 예. 그렇지만 그 인사권의 동기가 문제죠. 우리가 이때까지 무슨 법이 없어가지고 뭐 이때까지 검찰이 엉망이라고 그럽니까? 경찰이 엉망이라고 그러고 공무원이 엉망입니까? 전부 다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예. 속으로 자기가 원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고 그다음 독재냐 아니냐 막 이게 소리치는데 이번에 이거는 아무리 뭐 인사권이 어쩌고 이야기하더라 정당한 인사권 그래도 윤석열 저는 그랬습니다. 윤석열 총장 보고 자꾸 항명한다 그러는데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정당한 장관의 그 어떤 명령권 그건 맞아요. 거기에 만일 거부했으면 항명 맞죠. 그렇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도 있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많은 사람들이 적폐로 아니면 뭐 직권 남용으로 들어갔던 게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그 승복하면 이거는 나중에 자기가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명령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박근혜 정권도 전부 다 적폐 수사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법조인이고 뭐 법조인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지금 수사관으로 돼 있는데 이 양반도 아는 거예요. 이건 부당한 짓이다. 여기서는 내가 지금 고초를 겪더라도 항명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거부라는 몸짓을 해야지 후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아버지도 연세대학교 교수, 철학과 교수인가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기계라는 걸.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때까지 오늘날까지 온 거는 기계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지금 뭐 친여에서 항명이니 그렇게 해도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걸 항명이라 그러면 안 되죠. 뭐 봉건 시대도 아닌데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추미애는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 뭐 수석 보좌관에 제일 처음에 한 게 여기 와서 잘못된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지적하는 게 당신들의 수석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당한 짓이 잘못된 어떤 명령이 있었다면 그게 이의 제기를 하는 거. 그건 무슨 항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저번에 그 상가집 항명 사건인데 저는 그날을 항명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항명이라 그러려면은 정당한 업무 지시 그 검찰청이나 안에서 있었던 업무 지시에 나 그거 못합니다 하는 정당한 업무 하는 건데 상가집에서 제가 볼 때 언쟁을 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언쟁이죠. 언쟁이지. 술 한잔 마시다 보면 그러니까요. 아니 선배님 그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또 이제 심재철 반부패 부장입니까? 한마디 했겠죠. 그 너 후배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검사냐. 뭐 이런 소리 나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거는 술자리에서 청와대 말대로 주태라 그럽니까? 주사를 부린 건가요? 뭐 그 정도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사도 아니고 아닌데 청와대가 그랬으니까요. 술 먹고 막 이거를 항명이라고 그 자리에 그 상가집에서 술 먹고 그 서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말이 좀 험한 말이 오고 간 거를 항명이라 부르는 이 정부는 뭐 하면 항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항명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검의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고기영 동부지검장 이 세 분을 정권 비리 수사 덮는데 3명의 칼잡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 내에서 얘기가 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동안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부한 게 검찰의 수사 결과 다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석도 거부를 하고 물론 뭐 서면 그런 진술서는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3번이나 불러도 오지도 않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밑에 검사들은 기소를 하자. 이건 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기소장도 써갖고 가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물도 뭐 몇백 건을 가지고 가서 지검장한테 이성윤 지검장한테 계속 결재를 요구했는데도 거부했다는 겁니까? 어쨌든 이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렇게 뭐 검사들의 출석 요구도 거부해버리고 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 정부가 맨날 공정을 부르짖고 했는데요. 예. 청와대 비서관이 무슨 특권층입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러니까요. 끝발이 최고죠, 끝발. 그러니까 끝발이지 지금 뭐 그런 법적으로 그 검찰의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예, 예. 근데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겸손했던 사람도 갑자기 한 몇 년 지나면 오만해지고 예.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최강욱 비서관 지금 서면 진술서 외에는 뭐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나는 정당하다. 제가 그래서 그 이 최강욱 비서관이 그 인턴 직면서 끊어준 법무법인을 좀 알아봤어요. 청맥이라고 뭐 짝고 하는 거라. 제가 C로 하려 했는데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다 변호사 알려져 3명이 있어요. 아, 그런데. 근데 검찰에서 그 직원한테 전화를 걸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조국 아들 봤냐 그러니까 못 봤다 그랬어요. 저희 같은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한 140명 되고 직원이 100명 넘으니까 층도 뭐 몇 개 층 나눠져서 못 볼 수 있어요. 예. 그죠? 다른 층에 그래서 인터넷 따면은. 근데 변호사 3명인데는 사무실 크기가 요 방에 한 서너 배 정도면 그러겠죠. 되거든요. 예. 그리고 조국 장관의 그때는 장관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유명인은 유명인이잖아요. 조국 장관이. 네, 그렇죠. 또 그때는 이제 민정수석 그리고 때리죠.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장관 그 뭐 법대 후배고 후배고 제자고 뭐 어쩌고 운동권 뭐 그런 그러니까 그 같은 정도인데 내가 존경하는 조국 선배의 아들이 왔다. 그러면 직원들이 왜 몰라요? 그거 이야기 안 할 수가 그럼요. 있습니까? 그걸 모를 수가- 좀잘 대해줘라. 모를 그리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변호사한테도 이 양반 특별한 사람이니까 잘해줘라 그랬을 거라고요. 아니 그 조그만 법인에 누가 인턴하러 오면요 누구든지 잘해주라 그래요. 아, 그렇죠. 우리도 저는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인턴 안 와가지고 부탁할 일이 없었지만 근데 하물며 자기 선배고 그다음 참여연대 같이 했습니까? 참여연대는 아니죠. 그러면은 조국은. 하여튼 여하튼 엄청나게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네. 사람의 아들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 교수님 같으면은 직원들한테 다 예. 소개하면서 좀 뭐 잘 좀 뭐 지도해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도 좀 커피도 좀 맛있게 타주고 그런데 그 직원이 나 그런 사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거짓말 했든지 예?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어디 바보입니까? 그래서 기소하자 그러는데 이승윤 검사장 바로 아까 우리 그 대학살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게 중앙지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기소를 차마 못하게 해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결정을 안 그러니까요.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깔아뭉갠 거예요. 지금 네, 이 깔아뭉갠 말로 하면은 네. 그러면 사실 법률적으로는 있죠. 이거 수사 방해고 뭐 이렇게 해도 직권 되는데 남용이죠 일종의. 예. 그게 하지 말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미루고 예. 있는 거는 예. 그게 만일에 예컨대 이게 공소시효가 모레다. 예. 이틀 남았다. 근데 검사장이 깔아뭉갰다. 그러면 공소시효 만료돼가지고 기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직권 남용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검사장의 직권 남용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담당 검사는 결재 안 받고 기소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관계 없습니까? 형사소송 지검장 뭐 이렇게 사인 안 받아도 됩니까?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이제 말하자면 체계상 받는 거구만 어떻게 검찰의 보면. 어떤 그 규칙상 예. 결재를 받아다. 왜냐하면은 초임 검사 잘 모르는 검사가 전혀 엉뚱한 판단을 할 걸 갖다 그렇죠. 막기 위해서 한 거지. 이런 경우에 이미 수사 다 해놓고 하는데 이걸 깔아뭉개라고 결재 받으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 차장들이 이제 데스크라고 보지요. 예. 그러나 기자들 그 내용을 데스크락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제 그 담당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기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알려지기는 윤석열 그렇게. 총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기소를 하라고. 그래갖고 지금 불구속 기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항명 되게 좋아하는데 총장은 기소하라는 그 뜻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 지금 이성윤 지검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만나서 업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런 수사 얘기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밑에 검사들이 가져와서 결제해달라니까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법원도 보면 법원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대법원장한테 업무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법원에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뭐고 하는 게 있는데 검찰은 더 할 거예요. 특히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한대요. 그러니까요. 총장한테. 대검하고 중앙지검 또 중앙지검은 우리나라의 가장 그 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을 수사를 많이 하니까 예. 대검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검찰청이죠. 뭐 당연한 건데 그 자리에서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 최강욱 기소에 관해서 이야기 다 나왔을 거라고요. 아, 그러면요. 여기에 뭐 압수 목록이라든가 뭐 증거 목록 이런 것들 다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이 기소하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예. 기록을 더 검토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 자기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었죠. 예. 수사에 관해서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갖다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게 사실 묵시적인 거부예요. 묵시적인. 그러라고 그렇게 내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꽂은 것 아닙니까? 공소시효 이틀 남았으면 그렇게 했으면 완전히 거부가 된 거죠. 결국은.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항명이에요. 자기들 좋아하는 말대로 하면은. 항명이죠. 아니 이성윤 검사장이 뭐 청와대의 뜻에 의해서 됐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인사에서 그런 거 인사가 딱 나가지고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은 그때부터는 윤석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청와대의 지휘 감독 아닙니다. 예. 그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 그래가지고 이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은 어떤 정치권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법무장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어쩌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지휘 감독 받고 기소하라면 기소해야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자체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추측해 알고 있는 보건데 거는, 예. 추측한데 당연히 기소를 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 뭐 오늘 후에 그 불구속 기소를 했죠. 했겠죠. 안 그래도 못하죠. 아 그런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뭐 최강욱 건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공공수사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갔잖아요. 예. 자치발전 비서관 옛날에 균형발전 비서관이요. 그 송병기, 송철호 그 사람들 그 선거 때 거기서 공약 만들어주고 뭐 그런 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때도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해갖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계속 압수수색을 하러 가도록 지검장이 허가해 주셔, 결제해 주, 그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압수수색이라는 거 있죠. 예. 유죄냐 무죄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건을 검토해서 나중에 기소하겠다 아니면 불기소하겠다 이게 나오는 게 바로 압수수색인데 이것조차도 막고 있으면은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걸 막고 있습니까? 아니 또 하나 제가 물어볼 게 청와대에서 그거 아닙니까? 국가 아니, 뭐 보안시설이나, 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건데 거기 영장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무슨 항목이 없고 그렇다는데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이 그렇게 대충 발부를 합니까? 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판사들까지도 청와대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반법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막 난리 아닙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검사를 욕했어요. 이런 압수수색 영털이 압수수색 영장 가져왔다고 근데 그거 사실 법원이 발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법원을 욕해야지 왜 검사를 욕합니까? 예. 자기들 말대로 이게 구체화되냐. 그런데요. 지금 국가보안시설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고 예.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검사가 그 어떤 압수 대상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적었을 겁니다. 판사한테 할 때 이런 그 울산 지금 부정선거 관련 아닙니까? 예. 부정선거 관련한 컴퓨터, 그 다음에 결제 서류, 목록 일체라고 했을 겁니다. 예.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예. 문서가 이제 아니 압수수색 해봐야 하는 건데 예. 그걸 마치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미 목록을 확보해가지고 청구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세상에 그런 압수수색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말대로 국가보안시설인데 검사가 그게 발도 한 발짝 못 들여놓는 청와대 경내에 있는 문서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청구를 해가지고 판사가 발부했잖아요. 네. 판사도 그 말이 맞거든요. 검사 말이.
그걸 다 검토를 해보고 영장을 발부할 그러니까. 만한 하니까 내준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청와대고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해준 거고. 그래서 검찰이 국려지책으로 목록을 적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나중에 들어가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검사가 왜 마음대로 적냐고.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수사를 피하기 위한 그걸로밖에 안 보이지. 박근혜 정권 때도 그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기들이 그냥 했잖아요. 내줬습니다. 이거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때도 뭐 임의제출 형식으로 소리로 무슨 8박스인가를 네. 내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가장 앞세우고 가장 지켜야 할 청와대가 법치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을 받아도 싸지요. 참, 요 근래 검찰과 청와대 권력이 이렇게 대립이랄까? 이런 걸 빚다 보니까 참 전에 없던 일들이 웃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너무 있습니다. 많이 제가 볼 때는. 일어납니다. 법조인 입장에 보면 너무 웃겨요. 그러니 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게 또 재판을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온갖 비난, 뭐 압박을 감수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인사에 앞서서 아마 이제 인사검증이라고 청와대 행정관들,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인사 뭐 민정비서관실에 뭐 그런 행정관들이 전화를 했겠죠. 비서관들이. 그래가지고 검사들한테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예. 생각하느냐. 통진당 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는 지금 이것을 전화를 받은 검사들은 이게 사상검증도 아니고 뭐 이런 인사검증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혹시 우리 여 변호사님은 그런 전화 받았습니까? 뭐 부장들한테는 판사 안 합니다. 그건 사법부니까. 네, 사법부. 검찰 인사에서 저번에 경찰한테 세평을 수집해 오라 그랬는데 뭐 세평 좋아요. 그 검사가 뭐 사생활이 좀 문란하고 뭐 업자하고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닌다 이런 사람 배제돼야죠. 예. 그런 의미에서 세평 조사 좋은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석기 사건, 통진당 사건 이런 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있죠. 이건 사상 검증이죠. 네, 그러니까요. 어떤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실 양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이게 있죠.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어느 쪽이냐 이걸 본다는 건데 정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은 어떤 검사들을 줄 세우기 그것밖에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이 인사의 기준은 업무 능력 아닙니까? 예. 어떤 정권에 대한 충성이라든가 어떤 특정 이념에 대한 충성 이런 거는 인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중립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석기에 대해서 나는 그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한 사람이 올라가도 안 되고 그다음 아니라고 한 사람이 올라가도 안 되고 나는 그거는 우리로서는 증거에서 판단을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업무 능력이라는 거는 이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죄를 입증해가지고 형을 중하게 받았고 이런 게 업무 능력이지. 그리고 사건 처리를 얼마나 잘했고 그리고 그 수사를 받았던 민원인한테 얼마나 어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느냐 이런 거 차라리 이거는 업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미제 사건이 몇백 건이 돼도 사건도 처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 검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전혀 동떨어진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검사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사상 검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사상 검증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이제 검찰 장악의 어떤 첫발이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이거는 어떤 비애를 느끼는데 법조인으로서. 예. 어쨌든 지금 최근에 청와대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이전 정권에서 나아가서는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정말 초유의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정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인사를 통해서 관련 그 수사팀들을 해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